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경제외란이 발발한 지 4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맞대응 카드들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카드가 너무 막강합니다. 이걸 사용한다면 일본에 정말 엄청난 충격과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를 어쩝니까? 진짜 되로 주고 말로 받아가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베의 똥줄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현종 안보 2실장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는 한 줌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보수경제지와 종편, 그리고 태극기 모독단, 여기에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암약하던 친일잔재 적폐 세력들까지 일제히 한국의 위기론을 주장하며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오도방정을 떨었었는데요. 상대를 적대국으로 지정하고 경제 공격을 해오는 나라와 무슨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풉니까? 적은 칼 들고 죽자고 덤비는데 대화로 해결하자고, 침착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소한 정당 방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위기론, 그게 다 기우였습니다. 일본의 이번 경제외란이 정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 국민과 정부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어마어마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13일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를 선언했는데요. 그동안 충분히 많은 시간과 문제 해결 노력을 할 만큼 했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보여준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방사능, 두 번째는 관광, 세 번째는 D램 반도체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방사능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생선을 포함한 식자재와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역 강화입니다. 검역 강화만으로도 일본에게 엄청난 압박과 실제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후 방사능 위험에 따른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다양한 방사능 카드가 있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방사능 국가로 부각시킨다면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관광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본 관광 불매운동을 통해서 실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8월 13일 현재 일본 관광이 81%가 줄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본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일본을 여행 금지국으로 선포한다든가 여행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혐한과 방사능이라는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세 번째가 D램 반도체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입니다. 김현종 안보 2차장은 한국산 D램 공급이 2개월간 중단되면 전 세계적으로 2억 3천만 대의 휴대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우리도 그런 카드가 옵션으로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 차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나노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경쟁사들은 20나노 내지 30나노다. 우리는 곧 7나노로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D램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다면 일본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뭘 믿고 저렇게 무모하게 경제 공격을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대뽀로 들이민 수준인데요. 이제는 어쩝니까? 그냥 앞으로의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지소미아라는 네 번째 카드도 남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일본의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아야 할 것입니다.